희망이 있기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걷습니다. 취업상식 지금부터 금융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의 착오는 정부나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정부나 기업에 대해 자금을 대출해 주지만 이 방식은 은행이 개발도상국의 은행에 대해 대출하는 은행 간의 차관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뱅크론입니다. 통상적인 대출과는 달리 은행이 은행에 대해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것이 많으며 개별 안건의 소액 차관이 아니라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대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론이 빌려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뱅크론, 은행이 은행에 대출하는 형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국환 은행이 국내 거주자에게 수입 자금으로 전대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전대차관입니다. 차관이 돈을 빌린다는 뜻이죠. 전대, 한 번 더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국한 은행이 돈을 빌려와서 국내 기업이나 은행에 자금으로 다시 빌려주는 이것을 전대라고 하죠. 이런 조건으로 외화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전대차관이라 합니다. 일종의 뱅크론이지만 뱅크론과 구별되는 것은 차관 공여국 또는 특정 지역으로부터 물자 수입 자금의 사용 등 차입금의 사용 용도에 조건이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리처드 번스타인의 투자 시계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신데렐라가 12시 이전에 파티장을 빠져나와야 하듯이 실적 기대감이 절정인 12시가 되기 전에 시장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신데렐라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기 시작하는 9시가 막 넘어가는 시점이라면 분위기가 달아오를 파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충분히 즐겨야 한다는 전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로 계산되며 주가가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주가 수익 비율 PER입니다. PER은 Price Earning Ratio죠. 가격과 수익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A기업의 주가가 6만원이고 주당 가격이 12,000원일 경우 실제로 버는 순이익보다 A기업의 주가가 5배 정도가 높죠. 그래서 PER이 높다는 것은 주당 순이익에 비해 주식의 가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PER이 낮은 주식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때 이 PER을 참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즉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사내유보금, 주당이익금과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우리는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주가를 현금 흐름, 즉 주당 이익금 플러스 감가상각비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회사의 자기 자금력을 나타내는 이 지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주가 현금 흐름 비율입니다. 영어로는 PCR이라고 하는데요. Price Cash Flow Ratio, 가격과 현금 흐름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죠. 밑에 있는 PCR을 잠시 보면요. 주당 이익금, 감가상각비, 현금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현금 흐름에서 주식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PCR이 낮을수록 주가 대비 자기 금융 능력이 큰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현금 흐름이 100원이 있는데 실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90원이라면 아직 충분히 100원의 가치를 모두 다 반영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가 더 안정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가 상승의 신호로 주가나 거래량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 위로 급속히 돌파해 올라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골드 크로스입니다. 아주 골드 좋은 뜻이죠. 자, 그래프를 잠시 보면은 5일 평균 가격이 되어지고요. 20일 주식 평균 가격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20일 평균 가격 그래프가 하향하고 5일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 지점을 우리는 골드 크로스라고 의미하며 이 부분이 바로 주가 상승의 신호로 본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주가 하락의 신호로 주가나 거래량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급속히 떨어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dead close입니다. dead, 죽는다는 뜻이죠. 아주 좋지 못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잠시 보면은 이렇게 여기 5일 이동평균선이었죠 아까.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이 이 장기 6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급속히 떨어지는 요 지점이 데드 클로스, 이때부터는 주가 하락의 신호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투자하는 사람들은 잠시 주식에서 손을 빼는 경향이 있어 더 하락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외국에 갚아야 할 총 외채보다 외국에서 받을 총 대외 재산이 더 많은 국가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순채권국입니다. 채권, 즉 받을 권리가 채무, 즉 갚아야 할 의무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순채권국입니다. 아홉 번째,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음이나 외상 매출 증서 등 매출 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팩토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매출 채권 등을 만기 전에 매입하여 수수료를 획득하는 장점이 있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사전에 매각함으로써 유동성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현금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뜻이죠. 정답은 팩토링입니다. 열 번째,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국공채 등에 투자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고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지급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CMA, 자산관리계좌입니다. 자산을 관리하는 계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종합금융회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데요. 종합금융사형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되나 증권사형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것에 유의해야 되겠죠.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지급되는 이것을 CMA, 자산관리계좌라 합니다. 11번째, 세계의 파생상품, 즉 선물, 주가지수 옵션, 개별 주식 옵션 등의 만기일이 동시에 겹치는 날로 3, 6, 9, 12월의 두 번째 목요일에 발생하는데요. 새 마녀가 심술을 부리는 날이라는 원뜻을 갖고 있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트리플 위칭데이. 트리플은 세 개란 뜻이죠. 위칭데이는 위치가 마녀란 뜻입니다. 새 마녀가 심술을 부리는 날이다 라는 의미를 가졌다 했죠. 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숨어있던 현물 주식 매매가 정리매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 움직임의 예상이 힘들어지는 데서 나온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트리플 위칭데이. 12번째, 상사의 해외 지점이 현지의 외국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외환은행이 보증을 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스탠드바이 크레디트, 항상 신용을 보증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뜻이 되어지겠죠. 상사가 해외 지점의 외국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보증이 필요한 거죠. 그 상환을 한국의 은행이 보증할 때 이 보증의 목적으로 한국의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을 말하기도 합니다. 스탠드바이 크레디터. 13번째, 실물 경기와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리 하락을 배경으로 주식 시세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금융장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실물 경기가 좋아야지 주식의 시세가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실물 경기와는 관계없이 금리가 하락하면은 돈이 갈 곳이 없어지죠. 즉 유동성이 풍부하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돈은 주식에 많이 투자하게 되어져서 주식의 시세가 상승하게 되어지죠. 기업의 실적이 하락하는데도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직후의 장세가 바로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 교류가 줄어들고 기업의 생산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자를 낮추어주고 생활자금을 보태주면서 금리가 하락하게 되어져서 이 하락되어진 금리로 인해서 주식에 많이 투자하는 현상이 일어난 이런 현상이 금융장세가 되어집니다. 14번째, 경기 성장 및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 통화량 조절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역금융장세입니다.
금융장세와 조금 대비되어지기도 하죠. 경기가 성장이 되어지면은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이 많이 날 것이라 예상하는 거죠. 그런데 경기 성장 속도가 대단히 빠르게 나타나면은 유동성이 풍부하게 되어지죠. 돈이 많이 시장에 풀린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조치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돈이 은행으로 몰리게 되어지고 주식에서는 빠져나가서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가지게 되어지죠. 지나친 경기 과열로 인한 금융 긴축 정책은 금리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요. 기업 실적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상승하여 주가가 하락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15번째, 전체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각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 실적이 좋은 기업의 주가를 시작으로 산업 전반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정시 상황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실적 장세입니다. 금융 장세, 아까 우리가 학습할 때 금융 장세란 말이 나오는데요.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금리가 떨어짐으로써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금융 장세라고 하고요. 실제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서 여기에 더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런 것은 기업의 실적에 근거로 한 주식 시장의 장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실적 장세가 되어집니다. 이는 기업의 실적 상승과 또 금리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여 주가가 상승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에서 4년 후 즈음의 장세가 바로 이와 같은 실적 장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16번째, 금리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하락되어 주가가 하락하는 장세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역실적 장세입니다. 실적 장세와 반대가 되어지죠. 실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발발로 경기 침체 위기 시점, 이런 시기를 바로 역실적 장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걷지 않고 어떻게 잘된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알겠습니까? 잘못된 길인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찾다가 올바른 길을 찾으면 성공적인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한 걸음 내디딘 당신이 바로 승리자입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